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꽃나무 성철쌤입니다. 오늘은 잉크스케이프와 RD복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레이저 커터기를 이용한 마우스패드 만들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되어 있는 잉크스케이프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뷰를 바꾸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보는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패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우스패드의 프레임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프레임을 활용할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사각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움직여주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도형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마우스가 여기 있는 사각형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맨 위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바꿔주면 일반 화살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만든 프레임 위에 어떠한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깨끗하게 비워주면 되겠죠. 자, 이때는 지금 제가 오른쪽에 채움 윤곽선 옵션을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도형을 클릭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쪽에 채움 및 윤곽선이 보일 겁니다. 이 친구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채움, 윤곽선 칠하기, 윤곽선 스타일 이런 식의 옵션이 보일 텐데요. 채움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이 검정색을 일단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여기 칠하기 없음을 눌러주면 사라지죠. 자, 그런데 이때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형태가 돼요. 그 이유는 도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도형이 보이죠. 바로 이 윤곽선이 지금 설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윤곽선 칠하기로 돌아가서 이쪽에 있는 평면 색상 이 두 번째를 클릭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윤곽선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컬러의 옵션 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선의 색깔을. 그리고 굵기나 이런 효과들 같은 것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효과를 줘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상단에 X, Y 혹은 너비, 높이라고 하는 설정값이 보일 텐데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살짝 움직여보면 여기 있는 X와 Y 값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X와 Y라고 하는 것은 이 도형의 좌표값을 의미한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 0,0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도형이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지금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끝에 있는 도형의 좌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를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마우스 패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너비와 높이를 200과 한 180 이 정도의 값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설정 값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마우스패드의 이 모서리 부분을 조금 둥글게 라운딩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이 도형을 클릭한 후에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있는 설정값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RX라고 하는 값과 RY라고 하는 값에 동일하게 10이라는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그러면은 주변이 이렇게 눈에 보기 좋게 둥글게 가공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개체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외부로 이렇게 옵션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도형을 이렇게 섬세하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문자 A가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에 라고 간단하게 기술교사 최성채라고 코멘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친구의 설정값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쪽에 글씨체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폰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글씨의 폰트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옆쪽에서 이 친구의 이런 텍스트의 크기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렬 같은 것들도 이제 기능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선택한 후에 이 친구를 여기에 임의로 한번 배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나와 볼 건데요. 이미지를 찾는 방법은 여기 크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플랫 아이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아이콘. 그래서 플랫 아이콘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이제 다양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잉크스케이프에서 이 벡터 이미지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SVG라고 하는 이미지 형태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아래로 쭉쭉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때 이미지를 선택할 때의 팁은 이렇게 컬러가 들어있고 혹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이미지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호환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거나 상대적으로 심플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이 호환성이나 변환에 훨씬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예시를 샘플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엄지가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스터 형식의 png 파일이 있고요. 벡터 형식의 svg 파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 svg 파일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누르면 프리 다운로드가 들어오는데요. 다운로드가 진행이 됐고 자동적으로 하단에 이렇게 like svg가 저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잉크스케이프로 돌아가서 외부에 다운받은 이미지를 다시 안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파일을 눌러서 들여오기, 요걸 꼭 잘 기억해 주세요. 들여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운받은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상단에 like가 보이죠? 이 like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엄지척하는 이미지가 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 이미지를 동일한 비율로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키보드 컨트롤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축소 확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은 후에 이렇게 이미지로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해도 되고요. 나는 딱 데이터적으로 중앙에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개체에 들어가면 정렬과 배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정렬과 배분과 관련되어 있는 옵션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상들을 동시에 드래그하고 이런 것들을 배열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딱 눈을 보기 좋게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한번 삐뚤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가운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중심까지 해버리면 이것들이 다 겹쳐져 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행을 취소하는 단축키는 Ctrl Z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귀여운 마우스 패드를 디자인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이 잉크스케이프에서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개체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엄지척이 있었고 여기 텍스트가 있었고 전체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걸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보면 하나, 둘, 세 개의 박스가 보일 거예요. 엄지를 둘러싸고 있는 박스 하나와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박스, 이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박스.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로 합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RD웍스라든지 레이저 커터기로 출력을 할 때 에러가 없이 내가 모델링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전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합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합쳐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엄지척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외부에서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서 별도로 이미 그룹핑이 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그룹 해제라고 하는 기능을 꼭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해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룹 해제. 그래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하면 그룹 해제. 이게 한 번에 그룹 해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룹 해제를 몇 번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룹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이 친구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먼저 이미지랑 이 텍스트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이렇게. 하나를 합쳐주면 지금 변화가 보이시나요? 합쳐지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별개의 두 개의 개체로 선택이 됐지만 경로를 합쳐주는 순간 이 친구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드래그를 해보면 테두리와 이 엄지척에 있는 이 텍스트와 아이콘이 별개의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합이 아니라 차라는 개념을 시켜서 큰 넓은 테두리에서 안에 있는 작은 걸 빼줘서 각인시켜주는 개념으로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기 있는 테두리들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이게 각인되어서 하나로 그룹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모델링이 맞춰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친구를 클릭하고 전체적으로 흔들어줬을 때 이 하나의 덩어리가 다음과 같이 함께 움직여주면 정상적으로 모델링이 끝난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이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파일로 저장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파일이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친구를 눌러주면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파일 형식이 SVG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벡터 형식의 이미지인데 SVG로 저장했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수정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VG 파일로 수정을 해놓고 우리가 레이저에 쓸 파일을 또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2번 정도를 저장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포인트를 꼭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마우스패드라고 하고 SVC라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SVG 파일을 별도로 보험으로 저장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자, 우리가 다시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잉크스케프에서 모델링한 걸 RD웍스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DXF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이 DXF, 데스크톱 커팅 플로터로 바꿔줘야 되는데 DXF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저장 옵션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실 때는 스플라인 출력의 러버 마스터 유형, 그리고 선출력의 이 유형, 그리고 기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 이 옵션 값으로 확인을 눌러주면 저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위쪽이 DXF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파일을 RD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볼 건데, 여러분들 설치한 이 RD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빨간색,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때 보면 SVG랑 DXF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RD웍스에서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열 때는, 자, 여기 들여오기 눌러볼게요. 할 때는 SVG 파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호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 DXF 파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오픈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모델링한 내용이 이렇게 쏙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 60% 정도 이상이 끝난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가공할 수 있는 옵션 값을 설정해서 레이저 프린터로 보내주면 이게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프로그램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색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많죠. 이 컬러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레이저 조각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모델링한 결과물에 각각의 색상 값을 입력하고, 이 입력된 색상 값에 따라서 여기서 가공하는 속도나 파워 값을 조절해 줘가지고 이 컬러로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비교해 보면 지금 이쪽에 보면 검정색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색깔이 검정색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테두리 부분을 자르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이 테두리 부분을 선택을 하고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쪽에 빨간색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큰 판의 재료가 있으면 이 빨간색만큼 마우스패드를 절단할 것이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나 글자는 자르지 않고 그냥 조각해서 각이 나는 정도로 가공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빨간색 값은 커트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스피드와 여기 파워가 있는데 파워는 민 파워, 최소 파워와 맥스 파워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출력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15 정도로 값을 잡고요. 여기 있는 파워 값은 한 50 정도로 예를 들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값 15와 파워값 50 이때 두 가지는 그냥 동일한 값으로 넣으면 되고요. 프로세싱 모드는 컷입니다. 절단하는 모드이고요. 이렇게 옵션이 끝나면 확인. 그리고 내가 입력한 값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검정색은 우리가 컷으로 되어 있는데 이 컷의 설정이 아니라 스캔을 우리가 조각하는 거, 각인하는 기능을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캔으로 바꿔주시고 이때 스피드의 값은 한 400 정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민파워나 맥스파워는 20 정도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드 400, 스캔 각인에 20, 20씩 해서 OK, 저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프리오리티라고 해서 가공하는 우선순위, 순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해석을 해보면 스캔,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외부를 잘라라 라고 저장이 기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해서 레이저 조각기로 이제 보내주면 되는데요. 이때 다운로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레이저 조각기에 이 파일을 보내서 그 기계 자체에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여기선 RLD라고 하는 레이저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마우스패드 RLD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이 하나의 파일이 이제 그룹화가 돼가지고 수정할 수 없는 하나의 이미지가 돼요. 이때 RLD 파일로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나는 이 자체도 뭔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Save As에서 RLD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Export라고 해서 내보내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요. Export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보면 AI라고 하는 일러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나 설정 값들을 다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우스패드 AI라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트가 됐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4가지의 파일로 저장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잉크스케프에서 SVG로 저장을 해서 편집할 수 있게 만들고 이거를 DXF로 만들어서 이 친구를 이제 RD웍스로 보낼 수 있는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파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편집을 하는데 이때 AI로 해서 여기서 만든 작업을 편집할 수 있게 하고 혹은 RLD는 편집할 수 없겠다 확정본으로 만들게 하고 이렇게 다양한 파일의 형식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했던 내용 정리하면 잉크스케프라고 하는 곳에서 외부에서 이미지를 따오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통해서 마우스패드를 모델링해서 만들고 이거를 RD웍스를 보내서 출력할 수 있는 값으로 다 각각의 색상으로 속도나 파워, 출력값을 설정해주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나 다운로드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레이저에서 바로 작동돼서 이런 재료들이 가공돼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